혹시라도 갤럭시 S20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준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한 분이 제작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삼성에서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20 시리즈가 있죠. S20 시리즈는 국내랑 해외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랑 해외랑 약간 스펙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오늘의 이야기, 갤럭시 S20 국내와 해외의 3가지 차이점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빠진 3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듀얼 심을 지원하는 eSIM 트레이 자체가 빠졌고요. 두 번째, 28GHz를 지원하는 5G 칩셋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LPDDR5 16GB의 램 그리고 512GB의 저장 공간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eSIM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죠. eSIM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eSIM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eSIM이란 정확하게 뭐냐? 스마트폰 가입자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심 종류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제조할 때 제조사가 직접 스마트폰 내부에 내장하는 형태의 심카드, 즉 별도의 칩셋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eSI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도 국내에서는 eSIM을 지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차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eSIM을 지원하기 위해선 제조사랑 이동통신사 간에 협력이 필요해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eSIM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원래 국내에 탑재가 안 돼서 출시가 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심한 차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내용 갤럭시 S20 시리즈에 사용된 5G 모뎀이 28G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모뎀 자체를 빼고 출시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G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부분이죠. 밀리미터 웨이브는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5G 표준을 만들고 있는 3GPP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5G 주파수의 대역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게 정의가 됐는데요. 표준 6GHz 주파수에서는 100MHz 폭, 6GHz 초과 대역폭에서는 400MHz 폭을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는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밀리미터 웨이브 칩을 사용해 28GHz를 구현하는 칩셋은 국내에서 쏙 빼고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서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서 출시한 내용이다 라고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외국의 28GHz나 국내의 3.5GHz나 기본적으로 지연 속도가 20ms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몇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국내의 5G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입니다. 5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연 시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추가된 28GHz 대역폭의 5G 망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단순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는 가격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기준점을 잡고 있는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S20 울트라 제품이에요.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고가가 150만원이 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는 제품을 150만원 넘게 주고 샀어. 그런데 추후에 추가가 되는 5G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품을 사는 거는 내가 다음 세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몇 년간 사용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사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현 시점이 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한 대를 사게 되면 3년 정도의 사용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28GHz의 5G 대역폭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 핸드폰은 그걸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나는 15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28GHz 대역폭을 지원하는 5G망을 선점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5GHz 5G망이라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에서 시행된 일이라며 사전 고지가 없었더라도 3.5GHz와 28GHz의 차이를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알고 구매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하셨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갤럭시 S20 울트라의 저장 공간 그리고 LPDDR5 16GB 램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갤럭시 S20 모델의 경우 12GB 램에 256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 제품의 경우 최대 LPDDR5 16GB 그리고 512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국가별 스마트폰 소비를 감안을 해서 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에는 카메라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화소로 가면 갈수록 사진 한 장 한 장의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K 동영상 촬영이 된다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8K 동영상 촬영 기능의 경우 1분당 600MB의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5분을 촬영을 하게 되면 3GB의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8K 동영상 촬영으로만 10분씩을 촬영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국내 모델의 경우 총 저장 공간의 10분의 1을 사용을 하는 거고 해외 모델의 경우 총 저장 공간의 20분의 1을 사용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모델과 해외 모델 이런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왜 도대체 한국과 외국에 이런 차이를 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있는 거는 내가 이게 필요가 없으면 선택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없으면 선택조차 해볼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삼성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재 메인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예요. 기본적으로 3년이 된 제품인데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네이버 포스트 운영을 할 때 삼성 쪽이랑 운 좋게 연이 닿아서 제품을 지원받아서 포스팅을 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만큼은 왜 도대체 역차별을 했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